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자입니다. 오늘 우리 문수영의 관훈 토론회 참, 제가 지금까지 관훈 토론회 보면서 참 소름이 돋았던 적은 오늘 김문수 후보의 관훈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밍밍하게 얘기하면서도 상대가 무릎을 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우파 DNA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자문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너무 물론 지난번 관훈 토론회에서 한덕수 총리 관훈 토론회도 사실 잘했거든요. 워낙 달변가시고 또 말도 상당히 좀 조리 있게, 나이에 비해서 49년생인데 거의 우리 아버지 나이예요. 한덕수.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인데 똑같아. 근데 뭐 그런 나이인데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늙어 보이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는 뭐 영어도 프리토킹에다가 말도 한국말도 참 조리 있게, 보통 그 나이쯤 되면 말 막 세고 그러거든. 말로는 사실 한덕수 총리가 좀 나아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합법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나은데, 한덕수 총리 할 때는 잘한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오늘처럼 김문수 장관이 얘기할 때는 뭔가 소울이 통한다는 느낌이에요. 소울. 그러니까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어는 우리가 비욘드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면의 소리라 그러나? 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되게. 그래서 오늘 솔직히 관훈 토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냥 대선 져도 좋으니까 그냥 김문수로 그냥 할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재명이 좋아하는 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대선 져도 되니까 난 이재명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우파는 그런 후보가 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없이 모두 약간 좀 계산적인 느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파는 자꾸 이제 뭐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약간 신박한, 그러니까 우파가 자꾸 이제 신박한 후보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이 없는 후보가 많았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후보. 그러니까 너무 뻔하거나 팬덤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에 있는 지도부들도 아는 거야. 팬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팬덤이 없으면 차라리 새로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가 맛이 없으면 신메뉴라도 내놔야 되는 거냐? 신메뉴를 내놔야 되는 거지. 메뉴가 맛있으면야 막 100년, 200년 되는 메뉴도 괜찮은데, 메뉴가 맛이 없으면 신메뉴를 내놔야 되는 것이 그의 상례잖아요. 흥행의 상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사람들은 이 김문수의 맛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느끼는데,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김문수를 볼 때 그냥 밍밍한 뭐 행주 삶은 맛 같은 물냉면, 평양냉면 같은 맛이 드니까 그냥 저거 뭐 맛없지. 그러니까 이미 걔네들은 영혼이 썩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권성동, 권영세는 이 영혼이 썩어 있는 거기 때문에 소울의 느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 느낌을 모르는 거지. 악귀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그 충만되어 있는 사람을 아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 안 돼 있으면 약간 고리타분하고, 목사님 얘기도 막 지겹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지겨울 때 되면 내 영혼이 되게 타락한 거지.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하는 거야. 한덕수가 돼서 뭐 호남 전라도 표가 얼마 오고, 뭐 민주당 떨거지들이 합치면 뭐 중도 빅텐트가 형성. 그러니까 딱 이게 산술적인 생각만 하는 거지. 산술적인 생각.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이런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 마음에 안 들거나, 또 김문수 자체가 이제 상품성으로 안 보이는데, 지금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은 이미 지금 김문수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홀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권영세만 빼고는 지금 다 우파들이 김문수한테 막 홀릭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거를 지금 그 둘만 모르고 있는 거야. 워낙 정치 물에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그 여론조사도 뭐 김문수 장관이 너무 떨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해도 이겨. 예. 이미 이쯤 되면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장관이 그거를 지금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강짜를 부리고 막 한덕수한테 강짜 부리고 이런 거 괜찮아. 오히려 그게 더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 뭐 해주세요. 아유 제발 좀 뭐 단일화 좀 해주세요. 제가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그만둘게요. 이런 소리 할까 봐 제일 걱정이었어. 한마디로 이재명 같이 막 대마왕이 있는데 김문수 뭐 한덕수 둘 다 막 난장이 같은 소리 하면서 무슨 뭐 정말 혀 짧은 소리 하면서 둘 다 아유 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합해가지고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덕수가 막 대충 막 이러다가 이재명하고 막 토론하다가 갑자기 근데 그 예전에 그 김현장한테 받으신 50억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한 얘기가 듣고 뭐 무속이니 뭐니 그런 얘기 듣다가 바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재명이 그 괴기스러운 웃음 있잖아. 에이 뭐 이러면서 에이 병신. 야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면서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막 지금 막 보는 사람이 막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 후보 지지하는 자들도 막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무너지니까. 그게 딱 연상이 되는 거야 저는. 그게 딱 연상이 되는 거야. 지금 아마 국힘 후보자들, 지지자들이라든지 국힘 당원들이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많이 봐왔잖아, 지금 정치를, 선거를.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가는 토론에 사람들 앞에 놓고, 뭐 기자들, 후배들 앞에 놓고, 뭐 이재명이를 뭐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뭐 좋지. 그럴 때는 말 쑥쑥 나오지. 이재명이 막 그 기괴한 웃음 지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 앞에다 대고 그 얘기 할 수 있을까? 응? 앞에 짝다리 짚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막 칼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애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못해. 못한다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뭐냐면 한번 그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다리 떨고 껌 씹어본 사람이 누구야? 우리 후보자 중에서. 응? 권성동이 씹어봤어. 권영세가 씹어봤어. 둘 다 무슨 뭐 완전히 암산 아이들이잖아. 조선시대 13비들이잖아, 말하자면.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그냥 뭐, 기껏해야 시험 봐가지고 검사질밖에 더 해봤어? 근데, 김문수만 유일하게 다리 떨어보고, 침 뱉어보고, 껌 씹어본 사람 아니야. 우리 따지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에서도 그냥 껌만 씹어본 게 아니라, 그 골목 대장을 해본 사람 아니야, 골목 대장. 거기서. 응? 한마디로 깡패 두목을 해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웬만한 깡패, 이재명이 같은 거는 김문수 옆에서는 뭐가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운동권도 아니고 그냥 생양아치인 거지. 생양아치. 그러니까 김문수 시절에는 그 운동권도 목숨 걸고 한 애들이야. 목숨 걸고. 이재명이가 목숨 걸고 뭘 해본 적이 있을까요? 응? 이재명이가 목숨 걸고 대장동 했어? 이재명이가 목숨 걸고 성남시장 했냐고. 그냥 반칙과 야바이를 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김문수는 뭘 가지고 했어요? 진짜 박정희 시절에 그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에 뭐 했냐고. 박정희한테 반해가면서 중앙정보부한테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 당해가면서 그렇게 본인의 목숨을 걸고 운동권 한 사람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야바이 치고 거짓말해가면서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이런 거 하면서 해왔던 사람하고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 정신적으로. 김문수가 오늘 가는 토론에서 그랬잖아요. 만약에 나가가지고 선거 치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겨낼 거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잖아. 저는 질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내가 김문수에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인생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 얘기 했잖아. 인생의 역사라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내공이 있잖아요. 턱걸이는 괜히 100개씩 하겠냐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야, 김문수는. 응? 자기 스스로에서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게 일반인들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가 약간 뭐 좀 어리버리해 보이기도 하고 이재명이 뭔가 정돈돼 보이는 것 같지. 저처럼 컨트롤이 돼 보이는 사람들은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김문수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김문수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지금 많은 우파 시민들이 김문수한테 느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파는 좌파랑 뭐가 틀립니까? 상황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는 거지. 어디 회사 같은 데 나가서
자영업도 잘하고. 이 자영업도 좌파들도 자영업 못해. 할 생각도 안 해, 자영업. 왜? 남의 돈 뜯어먹으려고 태어난 애들인데, 셀러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월급 도둑으로 살까 이거 생각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자영업을 해요? 자영업을 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기 싫어가지고 좌파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자영업을 하겠어? 그러니까 자영업은 대부분 다 우파야 내가 봤을 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재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니까 우파가 될 수밖에 없지.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가지가 새마을운동의 3대 구호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구호라 그랬지. 그 중에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박정희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야? 자조. 스스로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바로 자조잖아. 그러니까 김문수 봐. 오늘 저기 관훈토론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누라가 가장 자기한테 불만을 가져오는 게 돈 좀 가져와라 집에. 돈 좀 가져와라 제발. 월급 좀 하면 좀 가져와라. 이랬던 사람하고 대장정에다가 수십억 수천억 빼돌린 사람하고 비교가 돼? 그리고 분당이고 뭐 일산이고 뭐 동탄이고 이런 거 다 개발했던 사람이 저기라면서요. 김문수라면서 경기도에 그 많은 개발지들 신도시들 만들어오면서도 구속된 사람 한 명도 없는 게 김문수인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대정동 하나 하는데도 저렇게 구속자가 많이 나오고 뭐 50억 클럽이래 뭐래 이런 구설수가 나오는 사람. 본인은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빨갱이라고 머리 빨간 띠 두르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면서도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지 간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여기는 할 거 다 하고 변호사하고 회계사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래 살리나 그러고 형수한테 쌍욕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자체가 그냥 한국인이라면 딱 한 달 동안에서 딱 3일만 토론을 딱 하는 걸 보는 순간 이재명을 찍는다는 것은 개새끼예요 진짜. 예. 이 김문수하고 이재명이 둘이 예를 들면 3일 동안 토론을 했어.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개발지에 대한 비리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운동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서로 갖고 있는 정과에 관한 문제, 모든 국가의 비전에 대한 문제를 다 얘기하면서 3일 동안 얘기할 때 그거 다 듣고 개인 사정 다 듣고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 야망 다 듣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재명 찍으면 그 새끼는 개새끼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오늘 가는 토론 듣고 이면서 저도 진짜 항상 그 뭐 나무위키로도 보고 유튜브로도 보고 김문수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봤는데도 오늘 가는 토론 듣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을 더 산다 그래도 김문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10,000년을 더 산다 그래도 김문수처럼 살 수 있을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저는 김문수처럼 못 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처럼은 살아도 김문수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고 김문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딱 저걸 봤는데 TV 보는 사람이 아유 이재명처럼 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한 100명 1000명인데 김문수처럼은 못 살겠다. 그럼 누구 찍겠냐고. 이거는요 그냥 상식의 문제. 대한민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은 위인이에요. 김유신 이래로 최고의 위인 같은 느낌이야 저는 솔직히. 박정희를 능가하는 위인이야 사실. 박정희도 그렇게까지 청렴하고 그렇게까지 한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박정희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민족의 영웅이긴 하지만 정말 박정희는 이미 40대 초반 42인가 이때부터 대통령이 돼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분이지만 지금 김문수 75세예요. 박정희 60대에 죽었잖아. 박정희가 죽고도 15년 더 이후가 김문수야. 근데 김문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인생이 엄청난 거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준비되어 왔던 대통령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가은토론을 보면서 제가 사실 정말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인생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어떤 사람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이런 시련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권영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태클을 당할 수가 있구나. 보통 우리가 정치한다 그러면 되게 막 저렇게 청렴결백하고 이렇게 살면 다 될 줄 알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다 권영세, 권성동처럼 재산 추적 다 하고 또는 이재명이처럼 뭐 대장동 같은 걸로 돈 몇천억씩 다 뒷골부로 쳐가지고 뭐 판사니 뭐니 이러들한테 돈 갖다 붙이고 이래야지 정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유일하게 동화에서 나오는 영역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이 정치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려면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 거지.
김문수가 잘 돼야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소설이나 영화,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정말 현실이구나. 이걸 하려면 결국 김문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는 뭘로 욕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뭘로 욕하냐면 인물이 별로래. 목소리가 별로. 아니, 세상에 인물이 별로고 목소리가 별로인 것만 단점인 사람이, 그럼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뭐 형수한테 쌍욕부터 한두 개가 아닌데, 김문수 욕하는 사람은 뭐냐면, 얼굴이 그게 뭐야. 다 늙어빠진 할아버지야. 마누라는 얼굴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정도. 다 외모만 가지고 그러는 거. 외모 빼고는 없어, 그 사람의 단점은. 김문수의 단점은 외모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야. 나이 75세에 그 정도 외모면 됐지. 어떻게 좀 서 있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예, 마음이 숙연해졌고, 정말 저는 박정희를 능가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박정희 때 살아보신 분들은 뭐 박정희가 더 최고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박정희가 과연 김문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김문수가 고생하는 시절에 물론 같이 뭐 대통령 하시고, 김문수도 뭐 경기도지사 2번 하고, 국회의원 3번 하고, 나름대로 아주 고생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청렴결백하고 정말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관리했던 사람이 박정희에 버금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는 제2의 지금 5.16 혁명을, 우리가 사실 5.16 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경신이 희박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작용화되고, 국민 절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빨갱이가 돼 있고, JTBC니 MBC니 이런 어떤 언론사들도 거의 다 뭐 좌경화돼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정말 지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좀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겠어요. 이 어렵게 보릿고개도 못 넘던 그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그거의 은혜를 못 갖고 저 좌파들한테 이 나라를 뺏겼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야. 그걸 그래도 우리가 이 구군이 세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김문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야. 이분을 보니까 정말 박정희를 능가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박정희가 못다 이룬 꿈을 마지막 이루는, 정말 싱가포르, 박정희의 마지막 꿈이 뭐냐면 싱가포르를 이기는 거였대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이광용 맞죠? 이광용. 이광희? 뭐 아무튼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해서,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이 사람하고 박정희하고 거의 라이벌이었어. 장개석 3명이서. 그러니까 한국이 대만을 이기고 싱가포르를 이기는 게 이제 그게 한국의 꿈인데, 지금 싱가포르이 7만 불이거든요. 우리가 3만 5천 불인데, 김문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이 잘 살게 만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걸 만들어주면 금방 싱가포르 돼.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오늘도 싱가포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문수가. 왜? 박정희의 꿈이었으니까. 박정희의 마지막 꿈이 싱가포르를 이기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싱가포르를 못 이기고 있잖아, 지금 인당생산성이. 그 인당생산성 싱가포르를 못 이기게 만들어준 게 누구야? 그게 DJ이고, 노무현이고, 문재인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까지 가면 이제 베네수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아주고 다시 우리가 싱가포르로 가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리더가 바로 김문수인 겁니다. 그 제2의 5.16을 만들어 가서 결국은 국가 개조, 정치 개조, 그 다음에 국민 개조를 이루어내겠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였어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 개조란 말이 좀 좋았습니다. 국민 개조. 지금 국민이 절반이 작용화되어 있는 상태야. 다 혼자 살고 나 혼자 산다 테레비 쳐보고 앉았고, 나 20대, 30대, 40대 돼가지고 아직도 전현무 보면서 나이 50 처먹도록,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혼자 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애도 부족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다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응?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결국은 국가의 어떤 자원의 낭비고, 국민 개조해야 돼, 지금. 정치 개조해야 되고 국가 개조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김문수였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고, 정말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게 김문수구나.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박정희처럼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김문수. 정말 저는 김문수한테서 박정희 얼굴을 받고 대한민국이 박정희의 마지막 꿈인 싱가포르를 이기는 거,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